네, 이제 그 4차 산업시대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인재를 위해서 중요해지는 교육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성적이 중요할까 아니면 진로의 그런 성숙도가 중요할까 요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임정민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뭐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 혹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가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명쾌한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그 정답이 있는 사회, 뭐 예를 들어 삼성은 소니만 쫓아가면 되는 사회, 뭐 현대자동차는 GM만 쫓아가면 되는 사회, 누군가 밟아서 성공했다면 그 성공의 길을 쫓아가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결국 누군가 만들어준 정답을 틀리지 않고 찾아가면 되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정답이 없는 사회, 이미 삼성전자 앞에 있던 소니는 사라져 있는 사회, 현대자동차 앞에 있던 GM은 사라져버리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뭐 전기자동차다 아니면 무인자동차 이런 새로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쟁자들과 경쟁해야 되는 사회, 이런 정답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교과서 속에 있는 정답을 외워서 그 정답을 빨리 푸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 그리고 거기서 실패했을 때 실패를 뒤돌아보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능력, 즉 정답이 없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역량 중심의 교육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필고사에서 정답을 찾는 능력, 즉 성적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고 도전하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숙한 어떤 능력,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와 모든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정렬할 것인가에 대한 진로에 대한 방향성, 이런 그 종합적 역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그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인재 선발 방식 자체가 소위 말해서 대입이에요. 기업에서 뽑는 인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갖추어진 사전의 인재를 대입으로 뽑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인재냐? 성과 낼 수 있는 사람이 인재예요. 그런데 과거에 정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평가하는 방식의 문제였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학습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면 교과학습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수행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대학을 입학할 때에 그때의 단계에서 또 수능이라고 하는 것, 또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다양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관련 분야의 지식의 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당연히 학교 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업무 집착력, 과제 집착력도 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성적이 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 학생은 아무것도 관심 없고 사회에 관심 없고 오로지 그냥 주어진 책만 달달달달 외운 학생이다, 지금 그런 시대 아니고요. 지금 학교에서 성과를 갖다가 내려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갖다가 우수하게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의 공부가 예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관점에서 성적은 바라볼 수가 있다. 또 하나, 진로 관련한 활동들, 소위 말해서 창의 체험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 학생이 지금 우리 직업,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예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설사 전공에 자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그 집착력은, 다시 말해서 승부욕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든지 사실 먹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승부욕이 성적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안에 저도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을 구성하는 요소가 과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지필고사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지필고사로 그 아이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느냐, 이 지식의 양은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수행평가라는 것들을 성적에 많이 반영하죠. 요새 최근에 적어도 30%, 많게는 오히려 수행평가가 60을 반영하는 학년 또는 70도 있죠.
수업도 있기 때문에 그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이 교과목을 활용하는 경험, 연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학교에서도 수행평가가 마치 뭐 단원평가하듯이 단어 많이 외우는 거 이런 거 검증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학교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수행평가, 교육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수행평가는 예를 들면 수학이 내가 관심 있는 이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스스로 발견해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친구에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능력, 혹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수학적 개념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통 이제 역량이라고 한다면 지식이라는 부분, 내가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적 지식, 두 번째는 그것들을 활용하는 경험, 세 번째는 그런 활용하는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타인과의 협력 혹은 그 문제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 측면, 지식과 실행력과 인성 또는 태도, 가치, 이런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종합적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내신 산출 기준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식은 지필교사로, 그다음에 나는 그 지식을 활용한 경험과 그 문제를 다루는 어떤 접근 방식이나 태도는 수행평가의 요소로 해결하는 뭐 그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임정빈 대표님께서 다 저를 대변해 주셨어요. 지필보다든 수행평가든 전부 다 성적에 반영돼서 그게 소위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 특기 사항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게 예전과 같이 단순하게 5개 중에 하나만 골라라가 아니라 논술 형태의, 서술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토론이라든지 발표라든지 모든 수업, 수행평가 등을 통해서 이 학생의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평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학생을 측정할 수 있는 교과 성적, 다시 말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초 학력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영하는 내용이 과거에 비해서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성적 자체가 기준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거기에 조금 하나만 좀 이쪽으로 넘어오시겠어요? 오히려 성적이 진로처럼 관련있다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중요한 방향성 하나가 또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행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깊이로 접목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 뭐 동아리 활동이든 자율 활동이든 진로 활동이든 많은 아이들이 단순하게 그 직업을 간접 경험하는 것, 뭔가 이게 내가 경찰이 되고 싶으면 뭐 이렇게 경찰과 관련된 걸 체험을 하거나 경찰관을 만나거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런 직업과 접촉하는 것들, 이런 간접 경험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분량을, 전체적인 양을 담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더 중요한 진로 성숙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찰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지식은 뭘까? 경찰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길러야 되는 역량의 능력의 크기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 능력,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접근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럼 학교 공부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내가 경찰이 되고 싶을 때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어쨌든 경찰은 아무리 되고 싶으면 뭐합니까? 성적이 안 되면 안 성적이 되니까? 안 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뭐예요? 의대를 못 가는데 아무리 교사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뭐예요? 사범대를 못 가는데. 근데 우리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을 때 내가 학교 성적은 좋았어. 그런데 진로가 잘못 선택되었을 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복수전공, 다전공, 자유설계전공 되게 많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10대, 다시 말해서 대학을 가기 전에 혹은 이제 사회에 나오기 전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크기라고 하는 게 대단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영역 외에는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진로교육 시간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 스스로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초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학업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도 되지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왜 자꾸 안타까워? 그러니까 성적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는 순간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좌절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로 성숙도라고 하는 게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그것들을 계속 고집한다는 건 성숙도가 얕은 거죠. 아니 그렇다면 질문이 그렇잖아. 왜냐면 질문이 인재가 어떤 인재를 뽑고 싶냐. 아니, 잘하고 아니. 성적이 좋은 인재와 성적이 안 좋은. 요거는 제가 말 끊지 말고 또 들었으면 좋겠는 게 의사가 되고 싶지만 성적이 떨어져 안 좋아서 의사가 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현명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를 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 아픈 사람을 도와준 거라면 뭐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다른 쪽의 역량도 다른 쪽의 진로 방향을 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 방향성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로드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근데 만약에 의사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가 더 많은 이유는 치료를 위해서라기보다 명예와 부를 위해서인 경우가 보상과 명예가 더 큰 포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보상과 명예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한번 추천해 보세요. 네.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너 적성이 뭐니 진로가 뭐니 이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거는 아이의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돈과 명예가 중요한데 의사가 되고 성적이 안 좋아. 야, 돈 버는데 뭐 의사만 돈 버냐? 차라리 애널리스트가 돼. 부동산 투자를 공부해봐. 그런 식의 다른 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네. 적성인가요, 그게? 아니 그 가치관이죠. 진로인 거인가요?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가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게 돈과 명예라면 아이고 의사 말고 돈 명예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로 교육을 그러면 국회의원 진로 교육 실컷 해놨더니 1학년 때 변호사 되겠다고 해서 관련한 활동 다 해놨어요. 네네. 2학년 때 의사 되겠다고 해서 관련한 활동 다 해놨어요. 네. 3학년 때 또 다 이번에 정치인하겠다고 해서 관련한 활동 또 바꿨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잘 관리되었고 포커싱과 구심점이 잘 있는 학생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아 어려운데 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 진로는요, 진로 성숙도는 내가 목표를 갖고 있는 그 순간 그 목표를 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노력을 했으면 당연히 그 과목에 대해서 그렇죠. 전공적 합성, 다시 말해서 해당하는 관련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좀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한데 아니면 재능이 없으니까 빨리 포기해야 되거나. 아니 아까 말씀에 뭐 의사를 정하고 열심히 했던 활동 그런데 또 목표가 바뀌었어 법률가로 그래서 법조인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국회의원이라 해서 뭐 그런 바뀌었는데 이거 다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전혀 쓸모없지 않다. 왜? 내가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또 그 목표를 위해서 도전했던 과정이 있다면 또 다른 목표가 변하더라도 넌 이 과거의 선례가 너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있는 아이구나. 그렇다면 목표가 변했던 그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다면 너는 앞으로 노력을 그만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증거 자료로서는 얼마나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 자료로서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인재 선발 방식에서는 우선순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건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 취지. 저희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과 철학과 관계없이 주어진 주제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악랄한 사람 아니에요. 결국 결론적으로 이게 제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것으로서 과거에는 사실 성적이라고 했을 때 많은 뭐 지금 청취자분들이 지필고사에 의한 어떤 시험을 잘 보는 능력으로서의 점수화되어 있는 뭐 성적이라고 생각하실 때 지금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건 정답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도전하고 그 안에서 뭔가 성취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단순한 지필고사의 어떤 암기 중심의 어떤 답을 빨리 찾는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이 중요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더 용도가 있는
혹은 쓸모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단순한 그런 지식을 말씀을 암기 위해서 그걸 답에다가 옮겨 적는, 다시 말해서 지식의 대량 복제가 이루어졌었어야 하는 산업혁명 시대에 그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이러던 시대에는 그래서 학력고사가 적합한 선발 제도였던 거죠. 그쵸. 지금은 학생들이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판단하는 그 종합적 사고력 자체를 선생님께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그걸 가지고서 성적을 산출하다 보니 네. 과거에 비해서 성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무조건 기계식으로 암기해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이제 평가 방식 자체가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유연화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지금 트렌드에서 합류하지 못해서 벗어난 학생들을 위해 위로하는 형태의 진로를 자꾸 계속해서 그 무언가 그 도피처로 진로가 있어. 진로를 잘 찾으면 될 거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아니요. 그냥 어떤 분야가 됐든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갈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성적이 좋아서 갈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잘 찾아보면 진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잘 찾아보면 성적이 안 좋아도 해결되는 분야가 있어가 아니라 어느 분야든지 다 교과 성적, 기초 학력 수준이 좋아야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질을 결정하는 거죠. 방향은 맞습니다. 진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질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인재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지가 결국은 질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적. 다른 의미의 성적. 좋습니다. 뭐 이게 제가 사회를 보는 게 너무 이게 편한 것 같아요. 두 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되게 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